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1일 금요일 선상TV 10분 찌르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부정선거 시연회와 관련한 그 급소를 콕콕콕 찔러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9일이죠. 우리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이 담화를 통해서 6월 3일로 확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 분명히 이를 밝혔습니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거 노태학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날인 10일 대선 관련 투개표 절차를 공개하는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이 시연회 100번 해봐야 헛방이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했고, 예전에 시연회 할 때도 그냥 보여주기식 얼버무리고 그거 우리가 시연회를 했지 않느냐 하는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했다는 거. 아마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기자들이 대부분이고, 실제 부정선거 취재했던 사람들은 그게 출입을 금지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아닌가 다르게 언론을 찾아보니까 대부분 좌파 성향의 언론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는데, 기자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기사를 어느 특정 언론이 하나 쓰면 그냥 똑같이 풀로 거의 똑같아요. 이런 시연회를 100번 1000번 뭐 하겠습니까? 이날 시연회는 여러분 알다시피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에서 김민전 의원도 참관했고, 함께 참석한 박주현, 윤용진 두 변호사가 시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나 우리 윤용진 변호사, 또 우리 황교안 대표, 민경욱 대표, 이런 분들이 부정선거와 관련해 투쟁하는데 함께 투쟁하면서 변호도 맡아주고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 제기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부터 짚어보고 제가 하나하나 찔러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노태학이 또 김용빈이가 분명히 이걸 왜냐하면 위원장하고 총장이 밝힌 겁니다. 국민들께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걱정하신다.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서 지금까지 문제가 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잘 설명해 드려야겠다는 취지의 시연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잘 설명했겠습니까? 이날 시연에는 부정선거에 대해 정확한 증거 채택의 해명보다는 얼버무리듯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 참여한 변호사들의 전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직접 해명 설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해볼 테니까 선관위는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시연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의혹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열하는 모든 의혹은 한방에 끝낼 수 있는 대안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정점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관위 김용빈 사무총장이 선관위 시스템을 해킹해서 사전투표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사전투표소와 선관위 서버 사이 전용 통신망을 설치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2023년 그 당시 최근 3년간 북한 해킹 조직으로부터 국내 사이버 피해 통계를 발표했던 게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관위가 보안 점검조차 거부를 했습니다.
내부망 뚫릴 가능성 없다 이랬는데 전문가들은 해킹이 안전한 것도 없다.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UM은 덮여버렸습니다. 당시 최근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사이버 공격 현황도 발표가 됐는데 2020년에 25,187건, 2021년에 31,1887건, 2022년에 39,896건, 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발표를 안 하니까 모르는 상황입니다. 2023년, 22년까지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한 북한의 해킹 시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엊그저께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에서 한국의 선거에 2번이나 중국이 개입했다. 이 발표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특히 당시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 내부망은 외부 인터넷망에서도 접근 가능한 구조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선거망이 뚫렸다는 것. 북한 사이버부대 등 외부 세력이 국내 정부기관의 인터넷망 등을 해킹에 들어간 뒤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관위 시스템까지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선관위로 들어가지 않아도 다른 정부기관의 인터넷망을 통해서 기어 들어가도 선관위 시스템까지 침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일반 정부기관은 흔히 말로 내부망이 있고 내부 직원들끼리 내부망이 있고 정부기관 관계에서 연결되는 정부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에는 흔히 말로 선거망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통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이 자격을 줘야 돼. 들어가면 다 신고하고 뭐 기록하고 이래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엉뚱한 다른 정부기관 인터넷망을 통해서 해킹에 들어가면 선관위 시스템까지 기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게. 선관위 시스템이 뚫리면 투개표 조작이나 시스템 마비로 이어질 수 있어서 치명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선관위 보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국정원의 지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선관위는 현재에서 보완을 했다고는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관위 말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의 재점검을 받아서 국정원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국정원이 밝혀주는 것이 국민들 의혹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선관위가 얘기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동안 부정선거 의심 사례나 뭐 이런 게 발견되면 툭 하면 전산 오류다, 직원 실수다, 컴퓨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전부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국정원도 안 된다면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우리 공병호 박사, 이 전산 시스템 이 전문가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장지현 박사, 그리고 과학위원회 김윤호 박사,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쫙 모셔다가 초청해서 시연해보고, 아, 이상 없다. 이런 국민에게 발표하면 그냥 시원할 텐데, 왜 안 하냐, 이거야. 그냥 대법원이 문제 없는 것으로 이유 없이 두드려주면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밀고 하는 이 대법관들부터 이 정리를 해야 돼요. 이 고소고발을 해놓으면 대법관들은 누가 잡아야 하냐고.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하면 손해야. 국회의원 아니면 대법관 아니면 법관도 괜찮아. 헌법재판관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차라리 대통령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몇 사람 모여가 후닥닥 해버리면 선거도 다 뒤집어 볼 수 있고, 이 사람들 모여서 후닥닥 하면 모든 증거도 없다는 식으로 무혐의 때릴 수도 있고, 이 사람들 모여서 후닥닥 해버리면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고, 뭐 얼마나 좋습니까? 나라가 이래서만 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CCTV 조작 이 가능성과 관련해서 김영미 총장이 밖으로 송출되는 영상은 조작할 수 있겠지만 원본은 그대로 찍히게 될 수밖에 없다.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다면 열람해서 보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어이, 김 총장.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수년째 중앙 서버를 깔아고 갔는데 왜 서버를 못 가냐고. 나중에라도 문제가 있다면 열람해서 보면 된다면서. 근데 열람을 왜 안 해주냐고. 이것 때문에 어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던 한 참석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선관위 안에서 이 투표함이나 이 용지들이 바꿔치기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켜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참관인이 선관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렇게 되면 경찰과 방호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거절했습니다. 특히 CCTV 영상도 못 믿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 과학적 기술 안에서 투표함의 온전성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에 최대한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관장소는 번호 키로 열리지 않고 지문이나 생체 인식 등 이중으로 보관하고 있다. 보관장소를 뜯고 들어가지 않는 한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용빈은 이걸 해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곳곳에서 CCTV를 가린 현장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어이, 김용빈, 기억해? 기억하냐고, 이거? 기억하냐고, 이거? 기억하냐고? 심지어는 모니터까지 갈았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제주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집무실에 일부 지역에서 가져온 사전 투표함이 있는 것도 적발이 됐습니다. 여기는 CCTV도 가리고 투표함도 사무국장 집무실에 갔다가 보관하다 덜통이 났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이걸 안 지킨 겁니다. 그래 놓고 뭘 잘했다고? 어? CCTV 영상을 믿게 만들어야 믿지. 이렇게 가리고 다 해놓고 CCTV를 믿으라고? 공직선거법에 있는 건데 그걸 너희들이 안 지키는데 어떻게 너희들을 믿냐고. 공직선거법에 사전투표하면 CCTV가 설치된 보관실에 보관을 하라고 하는데 어디다 보관을 하고 있었어? 어? 선관위 사무국장실에 CCTV 가라고 거기 갖다 놨잖아. 이런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도 안 벌어지라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거 전부 다 선관위가 이실 짓고 간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찾아낸 겁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밤낮으로 뛰고 있는 이런 분들이 찾아내서 이게 다 공개된 거예요. 그렇다면 선관위가 뭐 날짜가 오래 걸리지도 않았네요. 경찰과 방호 인력이 상주해야 한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경찰과 방호 인력을 거기다 상주시키고 참관인이 선관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 무슨 뭐 수백일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에 경찰과 방호 인력을 상주 못 시킵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간에 더더욱이나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러 간다고 할 때 3,000명 경찰을 동원해가고 몇 날 며칠을 차벽을 치고 수많은 경찰을 헌법재판소 인근에 풀어놓은 이거는 뭐고 그냥 며칠 딱 하는 선거 때문에 경찰과 방호력을 상주 못 시키겠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아니 가족 회사라 불법 취업은 귀신처럼 하는 선관위가 정작 국민주권 관리를 위해 하자는 건데 왜 거부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이 김영빈 솔직히 발각되는 게 겁이 나서 그렇지.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개헌과 관련한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니까 이재명이가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부정선거나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선거만 달랑해야 바꿀 수 있지. 만약에 이번에 한 사람이 선거도 하고 개헌투표도 한다 이러면 두 개 다 바꿔야 되는데 이 불가능하잖아요. 바로 이재명이가 안 됩니다고 나오잖아요. 너희들 속셈이 이제 다 드러났다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일명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관리관 관인은 별도의 인주가 필요 없는 만년인을 사용하는데 일부 투표 관리관 사무원이 이를 착각해서 관인을 인주에 찍은 뒤 투표지에 날인하면서 빚어진 실수라는 게 선관위 행위입니다. 투표관리 사무원이 착각을 해서 관인을 인주에 찍어서 투표지에 날인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인주를 갖다 놓은 이유도 불분명하고 만년인이 되는데 거기 인주를 왜 갖다 놓냐고. 그러면서 일장기 투표지 이런 실수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지엽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 일부러 조작은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제가 100번 1000번 이해해서 선관위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그것은 흔히 말로 몇 장에 불과한 부분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지역에서 1974표 중에 1000장 이상이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이번에 도태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 브리핑을 이거 지금 헌법재판 직접 한 거예요.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지 헛소리 개소리 딱 하고 앉았어. 이거는 김용빈이가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선거 관리와 관련해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자를 투입을 했거나 다른 의도로 찍은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가 지엽적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려면 그것이 몇 장에 불과해야 되는 거예요. 1000장이 넘는 게 한목에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교육을 받지 않는 자, 설령 이런 놈을 갖다 거기에다 투입했다 해도 이거는 노태학과 김용빈은 직무유기로 처벌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했잖아. 교육도 안 받은 자를 어디다 거기에 선거에 투입합니까? 국민의 주권을 관리하는 것이에요. 어디 저 시장 통해 야바이 표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투표지가 투표 전이 아니라 투표가 끝난 뒤에 재검표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그런 변명했는데 그렇다면 김용빈은 이거 한번 변명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도장이 이런 식으로 도장이 뭉개진 건 직원의 실수다. 그럼 이건 뭐야? 이거는 인형이 아니라 뭐 희한하게 찍찍거리고 동그라미 뭐 C, 4 이렇게 막 했는데 이런 표식을 왜 했는지 해명해 보십시오. 해명해 보라고. 이 국민들 알기로 이게 개떡으로 하는가? 이거 내가 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저거 할 때 나를 정의를 좀 불러서 내가 그 선관위 가서 헌법재판소 가서 제가 이런 걸 탁 보여줘 촥 팩트 잡고 찔렀어야 되는데 선관위는 또 봉인지는 떼어냈을 때 투표함에 흔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봉인지의 관리인의 서명을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인지 아래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지 않은 한 임의로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용지를 넣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해명입니까? 계명입니까? 특수 봉인지를 떼어나면 거기에 오픈 보이드 뭐 이런 영어 문구가 나타나서 훼손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관위가 밝힌 겁니다. 저거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개표 전에 투표함을 몰래 열어볼 수 있나 이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왜냐 훼손하면 저런 영문 표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쭉 뜯으면 저렇게 나타나요 사실. 그런데 투표함 잠금 장치에 붙이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떼어내면 떼어낸 봉인지에는 저 영문 표기가 이 마크가 나타나는데 투표함에는 흔적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비잔류형 봉인지가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로 언급되곤 했는데 왜 이걸 안 바꾸고 엉뚱한 변명만 하는지 도대체 선거리 변명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용빈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이거는 뭡니까? 봉인지 뜯은 흔적이 투표함에 더덕더덕 붙어 있잖아. 그리고 떼어내도 그 밑에 열쇠인가 이런 거 봉인지 밑에 뭘 해놔가지고 절대 거기를 못 연다고 그랬죠. 별도의 잠금장치 그거 우리 강화문 강경에서 수도 없는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봉인지 떼고 그 밑에 핀 양쪽에 밖에는 뺐다 꼈다 맘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걸 변명이라고 합니까? 어? 흔적 필요 없다며. 근데 흔적이 있잖아 이게. 또 하나 제가 지금까지 줄기차게 물고 늘어지는 이 신권 다발 투표지. 이번 시연에서 박주현 변호사 선생님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거 또다시 선거리에서 얼렁뚱땅 얼버무렸다는 겁니다. 이거요 답변할 건덕지가 없어. 왜 답변이 안 돼? 투표가 끝나서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재검표 과정에서 이런 투표지가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투표지가 손때 하나 묻은 거예요. 신권보다 더 빳빳해? 이런 투표지가 어떻게 나오냐 이거예요. 이런 투표지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든지 접든지 안 접든지 간에 손때를 타면 절대로 이런 신권처럼 이렇게 안 접힌다는 거예요. 실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똑같이 했더니 왼쪽은 정상, 투표 끝나고 난 뒤에 저런 투표지가 정상이고 오른쪽에서는 어디선가 대량으로 뽑아온 신권다발 투표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연을 하면 절대로 신권다발처럼 안 논다는 게 전문가들의 고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선관위가 이걸 어떻게든지 변명을 해보려고 무슨 영상도 만들고 이상진, 김상진가 이상진가 무슨 그 아나운서까지 그다 뭐야 말도 잘 안 되고 그 아나운서까지 등장시켜가지고 무슨 특수 재질 용치다. 기억 형사이다. 형상 기억이다. 원형 복원이다. 원형 어쩌고 저쩌고 이 황당한 변명으로 일관했던 것이 바로 이 투표지입니다. 바로 이 투표지입니다. 선상TV가 선관위에 강력 촉구합니다. 이런 불편함, 이런 국민적 의혹, 이런 문제점 왜 계속 이어갑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냐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지령이 내려왔습니까? 대만이나 우리나라 수개표기 이 전자개표기 갖고 가서 국민적 갈등을 빚었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 투표 방식대로 가면 깔끔하게 끝날 일이에요. 이 고민할 필요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시연도 다 필요 없는 거야. 뭐냐?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에서 투표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 하면 될 텐데 왜 기존 방법을 계속해서 고수하느냐 이겁니다. 이유가 있겠지. 당일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수개표 하면 저거들 목적대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관위 지금 3,000명 갖다 뭐 하는 거야?
이번에 이런 시연에 국민들을 속일 게 아니라 왜 사전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수개표를 못하는 건지 이걸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결국 이걸 막아서는 세력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거 밝히지 않으면 이 제도대로 안 가면 이번 대선은 하나하나 답정너 끝났습니다. 왜 이런 선거를 하는 얘기예요. 국민의힘을 비롯한 우파 대선 후보자들은 모두 이 문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안 하면 국민의힘 전체 다 사퇴하고 국민의 절반이 선거 보이콧을 할 수 있는, 왜? 지금 난리 났거든.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사전 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현장 수개표를 할 수도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 때문에 부정선거의 의혹은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꼬리 끊으려면 이번 대선 사전 선거 없애고 당일 투표, 당일 수개표 하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강력하게 한번 요구해 보십시오. 이거 반대하면 부정선거 세력이에요. 뭐 볼 게 있어요? 자, 또 잠시 후 대통령 관저 앞에 윤석열 대통령 사저로 가는 그 길목에 서서 소리를 질러야 하기 때문에 방송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방송 널리 좀 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